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네에서 단 한 집에만 있던 첫 흑백 텔레비전. 라디오보다 더 신기한 게 들어왔다 카더라 하면서 동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들던 그날 밤 말입니다. 좁은 마당에 다다미 방석을 깔고 옆집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화면 속에서 까만 얼굴과 하얀 얼굴이 번쩍이던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TV 화면보다 더 반짝였죠. 오늘은 그 첫 흑백 TV가 들어왔던 날, 온 동네가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추억의 장면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1960년대 말, 산골 마을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사꽃이 피어나는 4월의 어느 오후, 마을 이장댁 대문 앞에 커다란 나무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진 그 상자는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본 그 어떤 물건보다도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게 뭐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던 순이는 책가방을 던져놓고 상자 주위를 빙빙 돌며 구경했습니다. 어머, 이게 텔레비전이구나. 이장 부인이 앞치마를 털며 나왔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우와, 텔레비전이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라디오보다 더 신기한 거 맞지? 아이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궁금해했습니다. 누군가 서울에서만 볼 수 있다던데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아이는 진짜로 사람이 나온다던데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이 호미를 들고 와서 멀찍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저게 바로 TV라 카더라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도시에선 저런 걸로 구경거리를 본다더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전기로 그림이 나온다니 세상 참 빨리 변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장님이 나오셔서 상자를 어루만져 보셨습니다. 이야, 무겁기도 하구나. 동네 총각 몇 명이 달려와서 함께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조심, 깨지면 큰일이야. 이장 부인이 손을 비비며 걱정했습니다. 상자를 마루로 옮기는 동안 구경꾼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빨래를 널던 아줌마들도 낮잠을 자던 할아버지들도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마을 개들까지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지요. 내일 전기공이 와서 설치한다는구나. 이장님이 말씀하시자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당장 볼 수 없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러게, 언제 사람이 나와요? 철수도 덧붙였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좋은 건 천천히 기다려야 제맛이지.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설렘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 처음 도착한 그 검은 상자는 곧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텔레비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전기공이 도착했습니다. 큰 가방을 메고 온 그는 도시에서 온 사람답게 말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장님과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안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가져온 길쭉한 금속 막대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안테나구나. 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저걸로 서울에서 오는 전파를 받는다던데. 순이도 흥미진진해했습니다. 전기공은 능숙하게 지붕 위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쾅쾅 울려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목을 빼고 지붕 위를 올려다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이야, 저렇게 높은 데서 일하시네. 할머니들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지만 전기공은 마치 고개사처럼 지붕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안테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길쭉한 금속 막대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안테나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우와, 바람에 흔들린다.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서울서 오는 전파라카더라. 어떤 어르신이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하늘을 날아와서 저 안테나에 닿는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진짜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다고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철수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기공이 지붕에서 내려와 안테나 선을 집 안으로 연결했습니다. 검은 줄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마법의 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을 연결하면 됩니다. 전기공이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가 벗겨지자 반들반들한 검은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앞면에는 둥근 유리창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이상한 손잡이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텔레비전이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른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기계가 참 신기하게 생겼네. 전기공이 마지막으로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가 손잡이를 돌리자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둥근 화면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희미한 빛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진짜로 서울에서 보내는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이장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방송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장댁을 향했습니다. 얼른 가서 자리 잡자. 순이가 엄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이네 어머니는 방석 2개와 군고구마가 든 보자기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진작 준비해놨구나. 이웃집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순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TV가 뭐 대단하다고 라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담뱃대를 챙겨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구경은 해봐야지라고 중얼거리시며 말이죠. 이장댁 마당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 다다미 방석을 깔고 어떤 이는 돗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뻥튀기를 터뜨린 것을 큰 바구니에 담아왔고 어떤 집에서는 찐 옥수수를 가져왔습니다. 자리 좀 양보해 주이소. 어머, 미안해요.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니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앞에 앉을 권리가 있어. 철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앞에 앉아라. 할머니들은 뒤쪽에 앉으셨지만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야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운데 뭘. 하지만 그분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모였네. 이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고 와도 되는데.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놓칠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동네 강아지들도 주인들을 따라와서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는데 마치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온 동네가 모인 건 추석 때 이후 처음이네. 한 아저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온 마을이 한자리에 모이니 보기 좋네. 다른 분이 맞장구 쳤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울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아기는 신기하게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얘도 텔레비전이 뭔지 아나 보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아기 볼을 살짝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송 시작까지는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특별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장님이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서 전원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어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켭니다. 이장님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딸깍, 스위치를 누르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얀 점들이 춤추는 화면이었습니다. 마치 겨울밤 눈이 내리는 것처럼 온 화면에 하얀 알갱이들이 지글지글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고? 할머니 한 분이 의아해하셨습니다. 고장난 거 아냐?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새로 산 건데 벌써 고장이라니.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와, 눈이 내린다. 순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진짜 신기해. 상자 안에 눈이 내려. 철수도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하얀 점들마저 신비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전기공이 안테나를 조정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방향을 맞춰볼게요. 지붕 위에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자 화면의 잡음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하얀 잡음 사이로 흐릿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거기 좀 더. 아니야, 왼쪽으로. 사람들이 지붕 위의 전기공에게 소리쳤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 수리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화면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음이 사라지고 흐릿하던 형태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나왔다. 사람이 나왔어. 마당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비록 흑백 화면이었지만 그 선명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들어있었구나.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또 다른 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신기하다, 신기해. 소리도 나왔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와, 서울 사람 목소리다. 정말 서울에서 오는 거구나.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순간 온 마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작은 상자를 통해 서울과 연결된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도시가 갑자기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코미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2명의 배우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사투리로 주고받는 대화가 신선했습니다. 허허, 저 사람들 말이 빨라도 참 빠르네.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하나 보다. 할머니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배우 중 한 명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까르르르. 순이와 철수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너무 웃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전염되듯 어른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호호호, 저 사람 표정 좀 봐. 아줌마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우스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웃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의 몸짓과 표정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한 배우가 넘어지는 흉내를 내자 마당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허허,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네. 평소에 과묵하시던 할아버지가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욱 놀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 젊은 아버지들도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런 걸 매일 볼 수 있다니. 어머니들은 아기를 달래면서도 화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서울 사람들은 밤마다 모인다 카더라. 한 아저씨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럼 일도 안 하고 맨날 이것만 보겠네. 다른 아저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중독성이 있어. 웃음소리가 마당을 넘어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러 오지 않은 집에서도 어디서 저렇게 웃는 소리가 나지? 하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화면 속 배우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더 잘해. 아이들의 장난에 어른들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 상자 하나로 온 동네가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이장님이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습니다. 돈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옆 사람도 웃고 그 웃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갔습니다. 평소에는 써먹했던 이웃들도 함께 웃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텔레비전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 무렵,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밭일을 늦게 마친 김씨 아저씨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늦었네. 김씨 아저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씨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이소. 내가 뒤로 가지. 아니야, 괜찮아. 서서 봐도 돼. 김씨 아저씨가 사양했지만 박씨 아저씨는 이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어서 앉아. 목 아프게 서서 볼 것 없어. 이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자리가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내 무릎에 앉아 보이소. 한 아줌마가 늦게 온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안 앉아도 돼요. 아이가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보이지. 할머니 무릎은 의자란다. 좁은 공간에서도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조정했습니다. 키 큰 사람들은 뒤로 가고 아이들과 할머니들은 앞으로 왔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기 좀 봐. 참 훈훈하네. 이장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당의 모습은 훈훈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일에 바빠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고 감동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숙연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매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뻥튀기 하나 드세요. 옆집 아줌마가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우리 군고구마도 하나 드세요. 다른 아줌마가 답례를 했습니다. 음식도 자연스럽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놀았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해라고 꾸지람을 들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도 이제 도시 같아졌네. 한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 갑자기 넓은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자리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니. 이장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정말로 온 마을이 하나 되는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마치 큰 가족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새 시계 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국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애국가를 들었습니다. 애국가가 끝나자 화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밝게 빛나던 텔레비전 화면이 완전히 꺼지자 마당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끝났네. 한 아저씨가 아쉬워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정말 그랬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아쉬워했습니다. 내일 또 볼 수 있나요? 순이가 이장님께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저녁에 방송이 나온단다. 이장님의 대답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올 거예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외쳤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젠 서울 안 가도 되겠다. 한 할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구경을 집에서 할 수 있으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제 세상이 좁아진 것 같아. 다른 분이 맞장구 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운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참 재미있었네. 오늘 정말 좋았어.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꼭 와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약속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잠든 아이들을 업고 일어났습니다. 얘가 언제 잠들었지? 텔레비전이 신기해서 끝까지 보더니 지쳤나 보네.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텔레비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 했네. 이장 부인이 흐뭇해했습니다. 온 동네가 이렇게 모여서 즐거워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 이장님도 뿌듯해하셨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달빛에 비쳐 아름다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도 텔레비전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뭐가 나올까? 더 재미있는 게 나오겠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참 빨리 변하네. 우리 마을도 이제 제법 문명화된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집에서는 텔레비전 이야기가 화제였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 본 방송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이장댁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달빛만이 비어있는 방석들과 여기저기 떨어진 뻥튀기 부스러기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도 아직 웃음소리의 잔향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이 꺼진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을 어루만져 보셨습니다. 이 작은 상자 하나로 온 마을이 하나가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십 년을 마을에서 살아오며 이런 광경은 처음 보셨습니다. 당신 정말 잘 샀어요. 이장 부인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산 것 같아요. 이장님의 아들이 텔레비전 주변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자리를 좀 더 넓게 만들어야겠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보지 못한 사람들도 내일은 꼭 오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올지도 몰라. 실제로 소문이 퍼지면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안테나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안테나는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안테나를 통해 서울에서 온 전파가 이 작은 마을까지 전해진다니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마 온 마을 사람들이 잠들기 어려울 거야. 이장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흥분해서.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내일이 빨리 와서 다시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서 잠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을도 이제 달라질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바깥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될 테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서울의 소식을,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장님이 일어서서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밤은 오래오래 기억될 기라.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텔레비전이 처음 온 날, 온 동네가 모여서 함께 방송을 본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날로 말입니다.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마당은 여전히 특별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몇 시간 전까지 이곳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과 감탄, 놀라움과 기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마을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소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더 정겹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은 신기한 밤이었습니다. 안테나가 다시 한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내일을 기다리며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다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가져다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찾아온 큰 변화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함께했던 그 순간이 마치 축제 같았으니까요. 오늘 본 거 내일 또 볼 수 있나? 하던 아이들의 눈망울, 달빛 아래로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렇게도 가벼웠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졌지만 그날의 따뜻한 웃음과 사람 냄새는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을, 우리 어린 시절, 그때 그 흑백 화면 속에서 반짝이던 추억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곳 우리들의 추억 극장에서 또 다른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